거기 이제 종사하고 직원으로서 있으면 네. 당시 이제 폐지가 통과됐을 때 마음이 조금 저는 착잡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이제 타다가 친절하고 택시가 왜 불친절할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그냥 일반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가 왜 불친절한지를 잘 몰랐는데, 타다 서비스를 해보고, 그리고 타다 금지법 이후에는 이제 타다가 기존의 렌트카를 가지고 할 수 없기 되었기 때문에 택시 면허를 가진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랑 제휴를 맺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님들을 많이 알게 되고 많이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분들의 이제 일하는 모습들을 관찰하게 되면서 저도 나름 힌트를 얻게 됐어요. 아, 이게 택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처음부터 불친절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택시 기사라는 직업 환경 자체가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해보시면은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거든요. 근데 이 비교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하는데,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점을 잘하는지 혹은 잘 못하는지, 남들에게 이제 배울 점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안 좋은 점을 보고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그냥 피드백이라고 크게 이제 묶어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피드백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라는 직업은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이제 그 소영님이랑 오래 이제 택시 기사로서 같이 일을 한다고 해도 밥 먹을 때나 만나는 거지, 같이 일할 때는 같이 어떻게 뭐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30-40년 같이 친하게 지낸 동료라 하더라도 이분이 어떤 식의 어떤 업무상의 문제가 있는지, 애티튜드를 하는지, 애티튜드에 문제가 있는지,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 이런 거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줄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서만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계가 있죠 분명히. 네, 근데 가끔씩 피드백을 받습니다. 어떨 때 받냐면 술에 취한 난폭한 승객이 화를 내는 경우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바른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그 피드백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의 발전의 어떤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쵸. 화만 더 나고 오늘 재수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승객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운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30년, 40년 일하면은 자연스럽게 불친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고립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나를 계속 비춰볼 수가 없으니까. 물론 개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분들은 자신을 계속 이제 가다듬으면서 친절하게 이제 행동하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피드백 없는 환경 속에서 일하면 자연히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건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 문제가 아니다. 환경 문제고.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됐어요. 저 충분히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저는 실제 타다가 좀 이런 말 하는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타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서비스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 물론 일반 종사하시는 택시 그 기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타다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처럼 딱 핵심을 말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 택시로 많이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딱 특별히 뭐 어디로 가달라 어떻게 가달라 말하지 않아도 딱 원하는 주소에 픽업을 오시고 그렇죠. 샌딩을 해주시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평점 같은 거 남기잖아요. 별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타다 서비스 이용했을 때 저희가 평점 남기면 그게 실제로 기사님들의 뭐 실적 평가라든지 인사 평가에 반영이 됐었나요? 이게 좀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성과급제처럼 이제 만들면은 좀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승객들이 남긴 피드백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아, 본인이? 네네네. 칭찬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거는 이제 직접 보면은 되게 기분 나쁠 만한 되게 몰상식한 그 의견들도 승객들이 많이 남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직접 이제 볼 수 있게끔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게끔. 뭐 평균 평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칭찬 같은 거는 모아서 이제 보내드리고. 그럼 혹시 그 타다 당시에 이제 폐지했을 때 그때는 회사에 계셨나요? 네.
그때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거기 이제 종사하고 직원으로서 있으면 네. 당시 이제 폐지가 통과됐을 때 마음이 조금 저는 착잡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직원분들 반응이나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쵸. 네, 저 다들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날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다 모니터에 이제 국회 그 회의 그 중계를 보면서 네. 이게 진짜 통과가 될까?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봤죠. 근데 이제 그게 참 안타까웠던 점은 이제 그걸 통해서 회사가 이제 추가로 투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두고 또 그런 일들이 실업자들도 있었죠. 많이 혹시 거기 이제 타다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보니까 젊게 좀 종사하시는 청년층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대부분 20, 30대. 근데 이제 그분들도 다 구조조정을 당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정규직이셨는데 네네네. 조정으로 인해서 네네. 그럼 몇 명 정도의 규모가 그렇게 당하네요? 3분의 1? 좀 이걸 뭐 정확하게 말하기 말하죠. 어렵지만 네. 그래도 뭐 두 자리의 직원들이 그만뒀어요. 그때 나오신 거예요? 아니 저는 더 더 있었습니다. 있다가 네. 나오신 저는 1년 정도 더 있다가. 그러면 왜 퇴사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저요? 네, 그게 제일 또 궁금한데. 그거는 제가 지난 그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어서 작년 4월 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1년 정도 선거운동을 하시는 네, 거. 네. 아, 그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 네, 네. 자진 퇴사하셨고. 회사에서 나가줬으면 했을 텐데 기꺼이 쿨하게 자진 퇴사였으면 실업급여도 못 아, 받으셨겠네요. 네. 마음이 아프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요즘에 자진 퇴사하는 법 막 꿀팁 찾아보면은 그 마지막에 깽판 치고 나와라 이런 해고당한다 이런 이야기 듣는데 자진 퇴사여서 그럼 못 받으시고 그 본인의 어떤 선거를 위해서 나오신 건데 네네. 혹시 또 그 출마를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방금 이야기했던 타다 금지법 통과도 하나의 영향을 중요한 받았을 것 계기였어요.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저는 택시 기사님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그 입장을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네. 타다 같은 서비스만 잘 되는 세상이 저는 좋은 세상이라고 세상은 생각하지 아니라고. 않아요. 네, 네, 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더 삶이 나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사회적으로 좀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타트업한테도 그런 책임이 지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기존의 어떤 방식대로 계속 가는 게 저는 절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혁신적인 비즈니스나 이제 사업이 나왔을 때 기존에 이제 더 삶이 나빠지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은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중재를 정치나 정부가 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역할을 저는 정부가 그래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어떤 시민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꿈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 원래 예, 예, 있으셨구나. 예, 예. 이게 정치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뭔가 나라도 한번 좀 역할을 해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옥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청년 여기는 저희가 직업을 탐색하는 그리고 또 직업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찾아보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직업군에 대한 꼭 타다를 떠나서 그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되게 멋있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제가 알지를 못해서 직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을 드릴게요. 선배로서? 네.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 되게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전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먹고 살면서 할 만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난 사실 가수가 되고 싶은데 가수가 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걸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하고 싶은 게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가수를 방금 예를 들었으니까 가수가 되는 길을 꼭 찾지 않고 그 중에서 그 외에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일 중에서 찾는 것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게 먹고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도 한번 좀 도전을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직장 생활 같은 거를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냥 7년 뭐 적당히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친구들이 한 7년, 10년 이 정도 되니까 그냥 그래도 막 그걸 잊지 못하고 되게 후회하는 거를 이제 점점 막 목격하게 되거든요. 나한테 해주려고 하는 말 같아 지금. 근데 세상이 근데 그러라고만 하기가 어려운 게 세상이 요즘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내가 만약 그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뭐 결혼 내 집 마련 이런 거 조금 내려놓고 조금 내려놓고 그것도 같이 할 수 없나요? 다 하면 좋겠지만 네. 그런 걸 일부 포기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마치 저한테 들려주는 메시지 같아서 네. 좀 약간 흰감이 울리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기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